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국힘당에서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차출론이 급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는 여러 정권에서 뭐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뭐 여러 정권에서 좌우를 오가면서 지급 공무원의 또는 관료의 어떤 길을 쭉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상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뭔가의 개혁을 열심히 하다가 반대 진영의 또는 이 국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이유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은 절대로 아예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반기문을 일컬어서 기름 바른 장어다, 뭐 미꾸라지처럼 하여튼 문제가 일으킬 일은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잘한다 할 때,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이 기름 바른 장어에다가 버터까지 발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심각한 일, 책임질 만한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관료 생활을 아주 미끄러지게 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리지 않고 관리자가 필요할 때는 늘 이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최근에 이 한덕수는 뭐 당연히 이제 국힘당 사람이죠. 국힘당 사람입니다. 아마 이 한덕수를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2개월을 국힘당은 왜 한덕수 차출론이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힘당이 또 뭔가의 임대인, 어떤 국힘당은 역사적으로 늘 자기 정당 안에서 키운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누군가를 스카우트를 해옵니다. 이 밖에서 누군가를 스카우트 해오는 것은 김영삼부터 그랬습니다.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스카우트를 하게 되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이명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경력이 국회의원 경력도 하고 서울시장 경력도 있습니다만은 정치로 보자면 외부에서 쭉 이제 커와서 정계로 뒤늦게 들어온 이런 사람입니다. 이회창 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은 아예 진영 자체가 완전히 문재인의 사람인데 국힘당에서 스카웃을 해서 대통령을 만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국힘당이라는 정당은 참 특이한 정당이죠. 자기 내부에서 사람을 길러서 정치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을 하고 식견을 가지고 야당과 부딪히기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정치인으로 연결을 가서 그렇게 키워져서 드디어는 국가 지도자의 지위에 도전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뭔가 길러진 사람을 급조를 해서 적당히 패킹을 해서 또 대선에 마지막에 끼워 넣고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찍어주고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대통령을 만들어냅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반기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반기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쉽게 탄핵해버리고 미국에 가서 반기문을 끌어왔던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하는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권선동, 장제원, 윤한홍,
지금 윤한홍 씨는 마산에서 정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유승민도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윤한홍, 정진석, 권선동, 장제원,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반기문을 모셔오죠. 그 국민들은 그저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우여곡절 속에서 검증되는 기회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잘 몰라야 된다 하고 뭔가 신비주의적인 연막을 치고 그저 출세한 사람, 이름이 좀 난 사람, 뭔가로 성공한 사람, 정치적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불문하고 언론이 이제 패킹으로 다 보자기에 싸서 와서 짠 하고 열고 이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총력전을 다해서 붙어서 이 민주당 진영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습니다. 자기 내부에서 길러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예 뽑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예 뽑지 않는다. 왜? 각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뽑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국회의원망을 짜고 지역을 패권적으로 장악하고 지역의 토호 세력 또는 호족이 되어서 국회를 지배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지역은 주로 이제 동쪽 라인이죠. 그 지역을 지배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서로가 견제하면서 못 나오게 하고 대통령은 아예 밖에서 요 윤한홍, 정진석, 권선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패킹을 해가지고 끌어와서 출마를 시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진석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한덕수는 어떤 가족관계 있죠. 사돈 뭐 이런 가족관계. 한덕수는 최근에 잇따라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안에서는. 왜? 이완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기도 한 헌법재판관을 윤 대통령의 지시나 부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죠. 이 임명에 대해서 보수는 지금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잘했다. 일반 국민들은 경악하죠. 야, 그 내란죄의 수사 대상자고 파면된 윤석열의 법제처장이었고 윤석열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사람이고 이번에 그 쿠데타, 궁정 쿠데타 관련된 법률 자문이라면 그 사람의 법률 자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국민들이 다 아는 수사 대상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저는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무리가 있는 일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마은혁하고 같이 탁 끼워가지고, 마은혁은 그동안 한덕수가 국회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탄핵까지 당하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완규를 앉히면서 마은혁을 끼워서 파라는 데 성공했죠. 물론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착건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전화를 한 일, 이거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죠. 나름대로는 트럼프의 우호적인 어떤 질문을 받고, 트럼프로부터 트럼프가 실제로 그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당신 말이야, 미스터 한,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 안 해? 라는 말도 한덕수가 듣고, 또 그런 그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면서 갑자기 한덕수가 대망론의 대상, 한덕수를 영입해 가지고 내세운다는 대망론의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이 국힘당의 이런 그 태도랄까, 국힘당의 이런 오랜 관습에 정말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분노는 이미 지났죠. 참 또 그러나 하고 절망합니다. 이 정당이 정말 정당인가 하고 좌절감도 느낍니다. 이 정당은 그럼 평소에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치 무대라고 할까,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는 없습니다. 전부 지역에 이권이나 민원을 실어 나르는 호족 체제로 되어 있다가 대통령은 밖에서 출세한 사람을 갑자기 뭔가 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합니다. 윤석열이 저런 정도의 무지막지한 폭력주의 또는 군권주의 또는 강권주의라는 것을 아마도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런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윤석열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국민이 압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터무니없었어요. 물론 소수는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연히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신문사의 간부로 있을 때 면접을 들어가는 일도 저는 잘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난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더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워낙 폭력적인 검찰권을 그야말로 조조의 헌 칼처럼 휘두르면서 문재인을 보필을 했죠. 문재인의 칼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유심하게 그 과정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연하게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이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치르지를 않았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를 다시 제가 볼 때에는 이 한덕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10명 정도가 한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몇 면을 보면 또 국민들에게 사기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얘들이 말하자면 국힘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소위 그 호족 세력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도 오늘 나왔습니다.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안철수, 이정현, 오세훈, 박형준, 최경환, 윤상현, 장동혁. 지금 이렇게 불어나서 아마 17명, 18명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후보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각자 후보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의 뭐 단일 후보로 뭐 사실상 추대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절차는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한덕수를 밀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지금 상황이다.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쿠데타의 주모자, 내란의 주모자가 여전히 지금 국힘당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로 하여금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뒤에서 움직이고, 한덕수의 부인하고 김건희 여사하고가 굉장히 미술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긴밀하다고 하고, 정진석의 사돈이고, 한덕수라는 사람은 무결정자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 기회를 잘 보고 적당히 중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후를 보정받을 수 있다. 윤석열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국힘당은 지금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뭐 아쉬울 게 없는 정당입니다.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의 제물로 내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힘당이 앞장서서 탄핵했으니까요. 그럼 그야말로 깊은 상처가 배어있는, 그야말로 이 몸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국힘당.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또 기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덕수는 계속 대망론을 띄우고, 한동훈 본인은 나는 절대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마 4월달 정부를 보내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2주 3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4월달을 보내고 4월 말에 가까이 가서 지지자들에게 밀려서 할 수 없이 등록을 하고 무소속으로 국힘당의 단일 후보로 뽑힌 사람하고 한덕수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다. 고 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하고 결정이라고는 없는 무결정의 나사 빠진 사회를 예고하는 국힘당의 또 하나의 실패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사회로 갈 거다고 하는 저희 전망이죠. 무결정의 지루하고 관료들이 지배하는 정치가가 아니고 사회의 비전이라고는 없는 재미없는 사회, 조용하게 깔아앉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다 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그래서 국힘당은 이번에도 또 누군가를 임대하는 공천 떴다방인 정당답게 공천에 오로지 4년마다 하는 행사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공천 떴다방. 저는 아마 국힘당을 뒤지면 엄청난 부패가 쏟아질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부패 안 할 수 없다, 저 당은. 저 당은 무조건 부패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 정당의 필연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